눈이 침침해도 참으셨죠? 그런데 이 상태로 2년 반 지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돋보기 없이도 2주 만에 시력이 좋아진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최근 71세 김복자님은 마트에서 계산을 마친 뒤 영수증을 꺼내 들여다보는데 순간 글씨들이 겹쳐져 흐릿하게만 보여 도무지 숫자가 안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방치하면 백내장, 황반변성 등으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시력을 되찾은 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돋보기를 써도 흐릿한 이유가 시력 자체가 아니라 안경 도수와 눈의 균형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복자님은 마트에서 영수증 글씨가 겹쳐 보여 당황한 날 이후 돋보기를 3번이나 바꿔 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는 돋보기를 써도 더 흐려 보여요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노안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눈의 초점 조절력이 떨어졌거나 안경 도수가 오히려 잘못 맞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 가까운 글자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어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수정체뿐 아니라 눈을 움직이고 조절하는 근육의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돋보기로도 초점이 완벽하게 맞지 않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3년에서 5년 전 맞췄던 돋보기를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력은 매년 조금씩 변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안 클리닉의 통계에 따르면 60대 후반 시니어의 74%가 현재 사용하는 안경 도수가 자신의 시력과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돋보기를 쓰고도 잘 안 보인다는 말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김복자님의 경우도 안경 도수가 과하게 높아 근거리에 초점이 맞지 않았고 양쪽 시력 차이도 컸기 때문에 사물이 겹쳐 보이는 부등시 증상까지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돋보기만 계속 바꾸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현재 시력과 눈 상태를 정밀하게 다시 검사해 봐야 합니다. 안경을 새로 맞추더라도 누진 다초점 같은 다양한 옵션을 전문가 상담 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누진 안경에 적응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지만 도수를 낮게 시작해 1에서 2주에 한 번씩 천천히 높여가는 방식이 눈의 부담을 줄입니다. 실제로 김복자님은 이 방식으로 2주 만에 겹쳐 보이던 증상이 사라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영수증 글자도 처음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여요. 물론 이런 방법에 대해 나는 누진 안경 쓰면 어지러워서 못 쓰겠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원인의 대부분은 안경의 높이, 중심축, 코받침 위치가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팅만 제대로 조정해도 대부분 어지러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노안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전에 내 눈에 맞는 도수를 다시 확인하고 적절한 안경을 제대로 내 눈에 맞춰 쓰는 것입니다. 김복자님의 사례처럼 돋보기를 써도 흐릿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사실 안경이 문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은 정말 내 눈에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다면 이제 다음 내용에서 수술 없이 시력을 지키는 생활 속 눈 건강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는 침침한 눈을 회복하려면 약보다 먼저 눈 깜빡임과 온찜질 같은 습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력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7세 이은희님은 최근 들어 책을 10분만 읽어도 눈이 뻑뻑하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안경을 써도 글자가 번져 보이는 느낌이 들고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시리고 이물감이 심해져 눈을 자꾸 비비게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눈이 나빠졌나 보다 하고 병원에 오셨지만 검사 결과 시력은 0.7 이상으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눈물막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을 덮고 있는 눈물막의 기름층과 수분층이 얇아지며 눈이 쉽게 마르고 눈동자에 초점이 제대로 맺히지 않게 됩니다. 즉, 눈이 건조해 흐리게 보이는 것을 시력 저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은혜 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꽤 진행된 상태였고
눈물막 유지 시간이 2초가 채 되지 않아 눈 표면에 상처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안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안구건조증만 제대로 관리해도 시력이 0.6에서 0.8까지 회복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눈의 물기 유지는 시력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4가지 기본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기.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는 평균 깜빡임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정상적으로는 1분에 12회에서 15회 깜빡이는 것이 좋습니다. 3에서 4초에 한 번씩 눈을 천천히 완전히 감았다가 뜨는 동작을 의식적으로 반복해 주세요. 둘째, 아침, 저녁 온찜질과 눈꺼풀 세척. 40도 정도의 따뜻한 수건을 3에서 5분 정도 눈 위에 얹고 눈꺼풀 위, 아래를 부드럽게 닦아내면 마이봄샘의 기름 분비가 정상화되며 눈물막이 안정됩니다. 이후 눈꺼풀 전용 세정제를 면봉이나 손에 묻혀 속눈썹 뿌리 부분을 가볍게 훑듯이 세척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하루 4에서 6회 인공 눈물 사용.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루 3에서 4회는 예방 차원에서 사용해야 눈 표면의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회 1방울이면 충분하며 한번 개봉한 인공 눈물은 하루 내로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외출 시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착용. 햇빛 속 자외선은 수정체와 망막을 손상시켜 백내장과 황반변성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UV400 인증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시고 2에서 3년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은혜님은 이 4가지 습관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눈물막 유지 시간이 5초 이상으로 늘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글자가 확실히 또렷해졌어요. 이제 눈을 자꾸 비비는 일도 없어졌어요. 이처럼 눈 건강은 시력 자체보다 눈을 보호하고 안정화하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습관이 시력을 떨어뜨리는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오해, 즉 눈에 좋은 음식이나 마사지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민간요법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세 번째는 눈에 좋다는 민간요법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검증된 정보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눈에 좋다는 음식과 마사지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69세 박재열님은 3년 전부터 눈이 자주 아프고 침침하자 주변 사람들 권유로 결명자차와 블루베리 분말, 눈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의 피로감은 더 심해지고 어느 날은 오른쪽 눈꺼풀이 실룩거릴 정도로 불편한 증상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진행해보니 안구건조증은 심해지고 눈꺼풀 주변에는 만성염증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손으로 눈을 자주 비비거나 마사지하는 습관이 염증을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눈에 좋은 음식이나 민간요법이 있다면 뭐든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결명자, 블루베리, 당근, 눈운동, 마사지 등을 시도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주의해야 할 한계와 위험이 존재합니다. 눈 마사지는 도움이 되기보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녹내장이 있는 분에게는 안압을 높이는 눈 마사지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눈을 세게 누르거나 비비는 습관은 결막염, 각막 손상, 마이봄샘 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자극하면 눈꺼풀염, 다래끼, 결막염 등으로 쉽게 번질 수 있습니다. 결명자, 블루베리, 당근의 효과는 이론적일 뿐입니다. 결명자는 간 기능과 눈을 좋게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있지만 현대의학적으로는 안구건조증이나 노안 증상 개선에 뚜렷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성분의 효과를 눈 건강에 적용하려면 하루 수백 그램 이상 섭취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식생활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결핍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더 많이 먹는다고 시력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눈 운동의 효과 또한 제한적입니다. 눈을 좌우, 상하로 굴리며 초점을 조절하는 운동은 눈 주변 근육을 약간 풀어주는 정도의 효과만 있습니다. 눈 근육이 풀린다고 해서 시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하면 눈이 좋아진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정작 필요한 생활 습관 개선을 소홀히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 건강에 진짜 도움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오메가3는 과학적으로 가장 잘 입증된 영양 성분입니다. 오메가3는 눈물의 질을 높이고 마이봄샘의 염증을 완화시켜 안구건조증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특히 EPA, DHA가 함유된 어유 기반 오메가3를 하루 1000mg 이상 섭취하면 눈물막의 안정성과 눈피로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을 보호해 노안과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됩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하버드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mg 루테인과 2mg 제아잔틴을 섭취한 그룹에서 황반변성과 중심 시력 저하 진행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 이 용량을 채우긴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조언을 받아 루테인 복합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셋째, 아스타잔틴은 눈 근육 피로와 조절력 저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으로 특히 스마트폰과 TV 사용이 많은 분들의 눈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영양제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 위에 보조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잘못된 생활 환경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재열님 역시 눈에 좋은 음식만 드셨을 땐 별다른 효과를 못 느꼈지만 이후 온찜질, 눈꺼풀 세척, 자외선 차단, 오메가3 섭취를 병행하며 눈의 이물감과 떨림 증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조건 자연식품이나 민간요법만으로 해결된다는 믿음은 위험하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성분과 생활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시력 유지에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길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관리법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정기 검진과 눈 상태 점검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네 번째는 시력이 나빠지기 전에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의 구조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기 검진을 미루는 순간 시력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듭니다. 70세 최창수님은 원래 눈이 좋아서 평생 안경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TV 자막이 겹쳐 보이고 밤에 자동차 라이트가 퍼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요금이 얼마가 찍혔는지 화면 숫자가 도무지 보이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러다 정말 눈이 멀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아왔고 진단 결과는 초기 백내장, 눈물막 불안정으로 인한 안구건조 그리고 경미한 외사위 세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어 시력 자체는 0.6 이상이지만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노안이려니 하고 참다가 병원을 너무 늦게 찾습니다. 하지만 노안은 병명이 아니라 증상일 뿐 그 안에는 다양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검사는 65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단순히 안경 도수만 맞추는 시력 측정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눈 속 깊은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굴절력 및 조절력 검사입니다. 단순한 시력표 읽기가 아니라 눈의 초점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며 잘 조절되는지를 측정합니다. 초점이 흐려지거나 겹쳐 보이는 증상은 도수의 문제가 아니라 양한 시기능의 불균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안압검사입니다. 녹내장은 시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다가도 주변 시야부터 서서히 사라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게다가 자각 증상이 없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하죠.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실명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바로 녹내장입니다. 이 안압검사는 몇 초면 끝나지만 실명을 막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안저 검사 및 망막 촬영입니다. 황반변성이나 당뇨망막병증처럼 망막 뒤쪽 혈관의 이상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검사인데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은 1년에 한 번 꼭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황반변성은 중심 시력만 사라지기 때문에 문서가 안 보인다, 사람 얼굴이 흐리다는 식으로 나타나며 진단 시기를 놓치면 시력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창수님 역시 그간 안과를 너무 오래 미뤘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았고 누진다 초점 안경을 맞추고 눈모음 훈련, 눈물막 안정을 위한 인공 눈물, 그리고 실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착용을 생활화하자 불과 2주 만에 운전 중 겹쳐 보이는 증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안과를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병원 가봤자 별거 없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진단도 내 눈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시력이 바뀌었을 때 정확히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8.4%가 안과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이 실명과 관련된 질환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처음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눈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기검진은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력을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생활이 바쁘거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도 안과 검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항목에도 간단한 시력 및 안저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문 검진 제도도 있는 만큼 미루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시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을 둘러싼 복합적 변화가 문제이고 그걸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검진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수술 없이도 시력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 루틴이 정말 가능한지 눈 건강을 지킨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5번째는 실제로 눈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실천한 루틴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꾸준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2주 만에 눈이 달라졌다는 분들 뭘 했을까요? 74세 이정자님은 병원에서 백내장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아직 이르고 눈이 침침한 건 대부분 노안 탓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상 일상에서는 신문 글자가 흐려지고 휴대폰 밝기를 아무리 올려도 뿌옇게 보이더라고 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병원에서 알려준 생활습관 개선법을 실천해 보기로 하셨고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눈이 다시 또렷해졌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재측정한 시력도 0.6에서 0.8로 향상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눈이 덜 피로하고 글자 겹침도 훨씬 줄었어요. 그렇다면 이정자 님이 실천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루테인과 제아잔틴 복합 영양제를 복용하셨습니다. 이 두 성분은 황반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중심 시력을 지키고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하버드 의과대학 공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mg 루테인과 2mg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노년층은 황반변성 발생률이 약 30% 낮아졌습니다. 이 성분들은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등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식품만으로 이 권장량을 매일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상담을 통해 전문 안과용 복합 영양제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한 식습관 조절입니다. 오메가3는 눈물막의 기름층을 안정시켜 안구건조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연어, 아마씨, 들기름 등이 식단에 포함됐고 함께 소염 효과와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C, 이 섭취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단순히 당근이나 블루베리 같은 눈에 좋다는 식품을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해서 눈 건강이 회복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정자 님도 처음엔 매일 블루베리를 갈아 마셨지만 큰 변화를 느끼진 못하셨습니다. 그 이후 식단은 기본으로 하되 임상적으로 검증된 영양소를 정확한 용량으로 보충하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식단은 기초 체력을 다지는 기반, 영양제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보조수단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자 님이 실천한 일상 속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3분간 깊은 눈 깜빡이 운동, 오전, 오후 각각 1회씩 보존제 없는 인공 눈물 사용, 밤마다 5분간 따뜻한 수건으로 눈 온찜질, 외출 시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착용,
TV, 스마트폰은 30분 사용 후 5분 휴식 원칙, 주 2회 눈 주위 순환 마사지 병행.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약도 수술도 안 했어요. 그저 매일 5분씩 눈에게 시간을 줬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눈이 다시 나를 믿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눈은 늙는 대로 두는 것이라 여기지만 노화는 멈출 수 없어도 늦추고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은 시력을 기적처럼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눈 건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힘은 바로 이런 소소한 습관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눈은 나이보다 습관을 먼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흐릿했던 이유, 눈이 쉽게 피곤해지는 생활 습관, 민간요법에 대한 오해, 정기검진의 중요성, 그리고 시력을 회복한 분들의 실제 실천법까지. 내용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눈은 수술이 아니라 습관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 하루 5분만 눈에게 시간을 주세요. 깜빡임 하나, 온찜질 한 번, 영양소 한 숟갈. 그 작은 변화가 시력을 지키는 결정적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하지만 침침하다고 해서 무조건 시력이 나빠진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관리하지 않아서 흐려진 눈입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5분의 시간 그리고 습관 하나를 실천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따뜻하게 나눠주세요. 눈 때문에 세상이 흐릿한 분들에게 이 작은 정보가 새로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아껴줬는지를 기억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눈앞의 세상이 다시 또렷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